HBM 관련주의 대장은 여전히 한미반도체 역할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메모리 관련주라고 하면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D램에서 인쇄 회로 기판 사업하는 게 매출 구조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메모리 관련된 가격 변화나 회복 동향 이런 것들에 되게 민감한 주식인데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지금. 근데 걔는 벌써 사부작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혼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속도감은 느릴지언정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바닥을 딛고 움직이는 패턴을 굉장히 선행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HBM 관련주도 좋고 메모리 본연에 대한 종목군도 좋으니 이쪽 종목군에 대한 체크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다시 제로금리 되면 또 다시 집값 올라가고 수익도 좋아지고 또 돈 쓰겠죠. 나는 쇠백 모든 게 다 쇠백. 어쩜 이렇게 예뻐졌어? 살이 아주 쏙 빠졌어. 어머, 너 알고 있구나. 물타기 그렇게 계속 하려면 차라리 소주에 맥주를 타서 폭탄주를 마시던지. 안 웃겨? 몽땅님. 하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긍정적이고 네. 자신감에 차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속을 내비치기 싫어서. 그죠? 지금 시장이 우리가 조정에 대한 에너지를 이야기한 이후 반등이라고 할 만한 이벤트가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 이외의 글로벌 지수에 대한 움직임이 아직까지도 좀 둔탁한 모습입니다. 우리 다 사람이니까 영향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언제나 자신을 속이는 거죠. 잘하고 있다. 잘 될 것이다. 다 지나간다. 그럼 진짜 지나가고 잘 되더라고요. 오늘 10월 6일이고 금요일 장마감 시간입니다. 10월 6일 하니까 내일 강연인데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순식간에 그냥 시간이 이렇게 되네. 그런데 내일 강연회는 아주 작은 소규모 강연회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벌써 신청과 완료가 다 끝났을 거고, 그럼 오시는 분들 이외에는 이번에는 어떻게 볼 수가 없나요? 우리 루키개미 이상으로 가입하시면 멤버십 영상으로 항상 올라가요. 아, 유튜브? 네. 유튜브. 오케이. 유튜브 한번 볼까요, 저도? 여기죠. 이거 홈이죠. 커뮤니티 이런 데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내일 강연에 대한 영상도 보시려면 마찬가지로 여기 루키개미 이상에 대한 회원, 그 다음에 10월달은 특이하게 강연회가 2개가 있어요. 10월 28일 건대 강연회. 건대 강연회는 진짜 축제예요, 저희한테는. 자, 건대 강연회도 10월 28일 건국대 새천년 기념관 강연장에서 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대표님이 또 아주 여러 가지를 연출하실 계획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신청을 먼저 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신청을 이제 루키게임 이상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신청하면 딱 2글자 확정. 그죠? 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에 대한 내용이 풀렸을 때는 선착순. 결론은 확실한 1,000원을 벌고 싶냐, 불확실한 2,000원을 벌고 싶냐. 그럼 우리는 확률적,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확실한 걸 원한다. 확실한 걸 원하는 사람은 유튜브 멤버십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가입 버튼 눌러가지고 주린이 등급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할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확정적인 신청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작년도 그렇고 건대 강연회 할 때는 항상 우리가 행복했던 걸로 제 기억에 있어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많지만 대표님이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구성도 하고 종목에 대한 내용도 진짜 열심히 뽑아서 가는 그런 강연회니까 참석을 꼭 하셔야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장마감 시간이니까 지수부터. 라이씨, 이거 V자의 왼쪽이에요? 왼쪽이죠? 그죠? 네. 그러면 이날과 이날 비교하면 이날이 이날을 이겼어요? 네. 그럼 여기 해볼까요? 여기와 여기를 비교해 볼게요. 여기에 음선으로 떨어진 날, 다음 날 여기죠? 그럼 다음 날 이 봉이 이날 이겼어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이긴다고 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날과 이날을 비교하면 이겼네요. 그럼 여기는 제대로 이긴 날이 없어요. 오늘까지도. 근데 최근은 이 에너지가 횡보의 에너지가 되려나 말려나 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는데 진짜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2,400 라운드 피격 가격에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돌다리를 뚫리고 건너는 입장이니까 라운드 피격 가격인 2,400
뭐 기준 정도 잡으신 분들은 요만큼만 더 확인되면은 오른쪽이 시작되는지 여전히 V자의 왼쪽에 좀 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금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가만히 쥐고 있는 게 이렇게 어렵답니다. 진짜 어려운 작업이고, 지금 코스닥도 오늘 코스닥 움직임 좋았죠? 그러면 이야기 해볼게요. 이날과 이날 비교하면 졌어요. 이날과 이날 비교하면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겼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비슷합니다요. 마음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개별주를 보면은 오늘 반등이 일어나서 그런 현상을 띠는 코스닥 시장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양 시장 모두 아직까지는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에 대한 부분 압박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신용 매매로 지금 하시는 분들이 담보에 대한 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뭐 장 초반이라든지 오후장 2시경이라든지 이럴 때 갑자기 퉁퉁거리면서 시장 조정 나오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어요. 신용 압박은 지수 움직임이 조금 더 진행되면서 자연스레 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움직임 같은 것들은 우리가 매일매일 체크는 하고 있지만 뭐 다 연동된 시장이니까 영향은 받겠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지금은 코스피 기준으로 2400 위아래 구간에서는 현금을 이렇게 꺼내서 쓸까 말까 정도의 이미지 정도까지는 온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시가총액 비중 상위 코스피 200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삼성전자가 오늘 1.05% 빠졌는데요. 기분 나쁜 봉이 모습이 딱 나왔어요. 이겼습니까? 아니요. 이겼습니까? 아니요. 하면서 저점을 깨고 오늘의 저점 구간이 8월 18일경 65,800원이 최저점이었네요. 오늘 66,000원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왔다고 판단하고 보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패턴들, 다음 주 11일 날 실적 발표부터 해서 만기일 여러 가지 이벤트, 그 다음에 해외 여러 가지 고용률 변화라든지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다음 주가 될 것 같아요. 선제적인 영향으로 받았고 그런 이벤트들이 지나가면서 바닥을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LG에너지솔루션 개별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전체 에너지는 역시나 중장기가 꺾인 8월 중순부터 진행 그대로 되고 있고, 하이닉스는 역으로 어저께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종가 4%에 마감했어요. 삼성전자는 하방 압력 받고 하이닉스는 올라가고, 두 개가 가장 큰 차이점은 HBM 관련돼서 현재 실제 납품과 상태가 어떤 치에 와 있느냐, 이 차이인 거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HBM 이 공급 관련돼서 노이즈의 소식이 조금 더 들려오다 보니까 롱숏이 걸리는 모습이 딱 보였었네요. 다음 삼바, 3거래일째 양선 쫙 뽑아내고 있네요. 좋은 모습.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박스권 하단을 깨니까 퉁퉁퉁퉁 하면서 압박을 받고 있죠. 60일과 120일 사이까지 들어온 상태입니다. 많이 조정이 들어갔어요. 이제 자동차 역으로 엄청 잘 버틴 케이스가 되는 게 자동차. 외인 지분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근데 매기에 대한 동향은 크게 없습니다. LG와 기아도 마찬가지 탄력적이네요. LG엔솔과 비슷하고요. 네이버도 다시 제자리로 가버렸고, HM도 저점 구간 한번 이탈하고 조정이 깊게 한번 들어간 상태. 금융 그랬죠. 여름에 관심 생각보다 빠르게 주가의 이동이 나왔다. 매도 그다음 왔다 갔다 하다가 연말에 또 한번 움직임. 언제? 항상 배당주는 남들 다 관심 없을 때. 현대모비스 한 단계 빠졌지만 전체적인 추이는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정렬해 볼게요. 보자마자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사이언스, 녹십자홀딩스 딱 4개. 무슨 업종? 바이오, 제약바이오 업종. 제약바이오 업종 하면은 10월 달이 항상 뭔가 이야기가 나오는 달이에요. 이거는 학회 일정 때문이에요. 10월 달에 잡혀있는 학회만 최소 3개. 하나는 당뇨학회, 하나는 종양학회, 유럽 종양학회, 또 하나는 알츠하이머 학회. 이 학회에서 참석합니다, 참가합니다, 뭘 발표합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이런 조정장에서도 조금씩 강세 현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큰 종목들도 있고 작은 종목들도 학회 일정 같은 거 체크하신 분들은 벌써 보고 있을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내가 늦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일찍 체크해보면 되겠죠. 나머지는 금융, 석유 이쪽 라인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제약바이오가 월등히 맞는 모습이네요. 그 다음 거래대금 볼게요. 삼성전자 거래대금 1위, 그 다음 마이너스니까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하이닉스가 2위, 포스코홀딩스 보합권의 움직임. 그 다음 로보틱스 어제 상장하고 오늘이에요. 그렇죠? 공모가 26,000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에너지 나온 이후에 오늘 개별적으로 왔다 갔다 정도였네요. 어느 정도 위치 에너지가 나올 정도 데이터가 쌓여야 두산 로보틱스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명풍재지, 이것도 희한한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인데 이거 12월 달에 코스피 200인가 지수편입 후보군 종목 중에 하나네요. 12월에 코스피 200 편입 종목군 중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 TCC 스틸, 사마 알미늄, 영풍재지, 아니면 뭐 덴티움, 이런 애들이 지금 지수편입 후보군에 속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 신성 델타테크, 서남, 초전도체가 갑자기 또 한번 튕기는 움직임. 여기가 초전도체 에너지였던 것 같고, 여기에 초전도체 플러스 신성 델타테크의 자회사의 IPO 두 개가 같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한 번 더 항상 원칙과 예외를 딱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거는 세상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주식으로 이 신규 상장주를 끌고 들어와서 생각하면은 기대감을 갖는 구간의 아이와 원래 그 아이가 움직일 때 어느 구간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여러 번 경험하는데 항상 그것들을 예외 현상이 발생해서 그 예외 현상이 하도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칙적인 스케줄에서 밀려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성 델타테크가 자회사 상장권으로 지금 영향을 받는 거라면 그에 대한 기대감은 상장하는 전에 마무리가 되는 게 원칙. 예외는 나중에 같이 가는 케이스가 나오겠지만 예외는 예외로 두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거죠. 에코프로 전반적으로 양극재는 조정이 꽤나 많이 들어가서 이제 안정화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 타이밍인 것 같고, 레뷰 코퍼레이션은 신규 상장주. 재미난 사업을 하더라고요. 인플루언서와 회사의 상품을 이어줘서 광고를 하게 만드는 이런 재미난 사업자입니다. 트렌드라고 봐야겠죠? 플랫폼 사업자들. 다음 알테오젠, 바이오. 그 정도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자, 상승 종목들. 레뷰 코퍼레이션 신규 상장주, 휴맥스 홀딩스, 휴맥스, 디스플레이 텍, 이런 애들의 공통점은 충전 관련주들이에요.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 충전 이슈, 현대 기아차가 결국엔 테슬라의 충전 시스템의 네트워크에 같이 편입된다고, 협력한다고,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충전 관련주의 움직임이 일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장을 장악한 쪽이 있다면 결국에는 후발주자는 이런 형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에 대한 움직임을 장악한 사람이 있으면 그쪽이 어떠한 정책을 피는가에 따라서 후발주가 진짜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테슬라와 테슬라 이외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일부 보이고, 그 다음 STX 인적 분할한 주식도 보이고, 신규 상장주도 보이고, 초전도체, 신규 상장주 순환매, 아이센스 14%. 금일 원래 이야기가 되고 있던 게 조금 더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카카오가 아이센스를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센스는 카카오뿐만 아니고 글로벌 다른 회사에서도 인수에 대한 의지를 비출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번 매각 관련 모멘텀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잘 돼서 움직임이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네요. 금일 이런 소식과 더불어 펩트론이라든지 유한양행, 인벤티지랩 이렇게 당뇨나 비만 치료제 관련 섹터들이 움직임이 조금 좋았습니다. 그 다음 5G 관련주 움직임도 일부 있고, 재미난 두산테스나가 11%. 두산테스나는 후공정에서 패키징 라인이에요. 그러면 두산테스나 필두로 네페스 같은 종목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앞단에서 소재나 장비 단 역할을 하는 회사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마이크론부터 해서
하나 머티리얼즈 여러 가지 종목이 쭉 튀어나오는데 그냥 반도체를 반으로 똑 잘라서 생각하면은 HBM 섹터에 속해 있는 테마군과 아니면 원래 반도체 섹터, 뭐 메모리라고 할까요? 메모리에 속해 있는 테마군의 최근의 움직임들이 조금 상이하긴 해요. HBM 관련주의 대장은 여전히 한미반도체 역할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 관련주라고 하면은 심텍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D램에서 심텍이 인쇄 회로 기판 사업하는 게 매출 구조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메모리 관련된 가격 변화나 회복 동향 이런 것들에 되게 민감한 주식인데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지금. 근데 걔는 벌써 사부작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혼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속도감은 느릴지언정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바닥을 딛고 움직이는 패턴을 굉장히 선행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HBM 관련주도 좋고 메모리 본연에 대한 종목군도 좋으니 이쪽 종목군에 대한 체크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다 비슷한 것들. 뭐 SY 같은 것들 보면은 얘는 삼형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크라이나 재건과 네옴시티가 딱 맞물리면서 세 개의 종목을 형제 아닌 형제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SY, 키림, 유신 이렇게 세 개의 종목이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네옴시티 테마로 묶음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키림이 요 정도 에너지, 그 다음 유신이 요 정도 에너지 다 비슷하게 생겼죠. 시가총액도 천억대예요. 다 비슷하고 이런 애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어떻게 나오느냐 아니면 10월 달에 사우디 관련돼서 무슨 추가 소식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테마적 스케일 느낌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네요. 뭐 카스나 일성건설 이런 애들은 정치 관련주 이미지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역시나 개별주인데 이런 개별주 안에서 추세적 상승이나 하루 만의 이슈가 아닌다 이걸 판단하는 게 탑30을 공부하는 이유예요. 그랬을 때 묶음을 지어서 그게 정답이 아닐지언정 계속 해보는 겁니다. 아, 오늘은 뭐 전기차 충전이나 초전도체나 양자암호 이런 애들이 움직였는데 아이센스의 이 매각 관련 이슈 때문에 당뇨 비만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지 당뇨 관련 학회도 있다던데 이런 생각 한번 연장해서 쭉 해보는 거고, 그다음 두산 테스나 같은 거 움직임에서 이거 후공정 쪽 움직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거고, 그다음 뭐 SY 같은 종목의 움직임에서 작은 섹터 중에 그런 섹터가 있다던데 그런 애들이 이렇게 같이 묶여서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는지 체크해보고 이것들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결과가 나중에 결과치가 나오면 올바른 사고를 했던 거죠. 그걸 반복하다 보면은 탑30 종목을 해석하는 능력이 올라가고 거기서 단발성이냐 아니면 지속형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확률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코스피 200을 돌리고 탑30을 정리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원칙들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면서 지금 이렇게 비유호적인 구간을 잘 이겨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좋을 때만, 그때만 주식하고 안 좋을 때는 주식 안 하고 이게 생각은 쉽고 좋은 구간만 사고 나쁜 구간은 안 사고 이것도 말로는 쉽죠. 그게 현실 그대로 끌고 와서 주식 시장에서 실제 플레이 하다 보면은 원칙과 예외처럼 많은 경험을 필요하다는 걸 다들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구간이고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에 대한 판단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정말로 때가 되면 다 오거나 딜레이 되거나 그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오늘 머리를 싸매고 쥐어뜯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 마치면 오늘 핵심은? 예외와 원칙을 구분하라. 아닌데? 뭔데? 10월 28일 건대 강연회 신청인데? 그렇군요. 건대 강연회 와가지고 회포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쵸? 모두 함께해요. 라이 씨 만나서 비타민 좀 충전하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음에 이러다가 해바라기 탈까지 쓰겠는데 한번 써주세요. 파이팅 하시라고 이렇게 좀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면서 노래 부르고 끝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파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CU. 아,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하나 둘셋 이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 가입 돼 있지? 보험 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 이정현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세무사입니다. 금요일 11시 11분, 현재 시간 장종시황입니다. 거래소 플러스 0.18%, 코스닥 플러스 1.61로 오늘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 양선 상승이 나오지만 거래소의 상승폭이 너무 미미한 것이 아쉽네요. 떨어질 때 코스닥의 속도가 더 빨랐으니 올라갈 때 코스닥이 더 빠른 것은 타당한 것이지만 말이죠. 우리 증시 과매도 구간으로 글로벌 대비 많이 빠졌다 싶었는데 일단 오늘 일본 증시 보합에 비해 잘 움직이는 모습 나와서 다행입니다. 오늘 양선 마감 잘하고 다음 주부터 반등 스타트하길 기대해봅니다. 거래소 대형주에서는 코스피 200 상승 높은 종목을 보면 금융주와 제약 바이오주로 볼 수 있네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녹십자홀딩스, SK바이오팜, 한올바이오파마, 종근당 등 최근 코스피 200 움직임 대비 좋았던 거래소의 대형 제약주들의 움직임 오늘도 좋게 나옵니다. 하나금융지주, KB금융, DB금융지주, 신한지주 등 금융주들의 동반상승도 보입니다. 반면 화장품 관련주를 포함한 중국 관련주들과 조선, 중공업주들은 조정의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총상위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 삼천당 제약, 휴젤 등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주의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상한가 세 종목의 탑 30, 9%대의 상승률로 최근 들어서 오전장 상승률로 굉장히 좋은 수준이네요. 보안 관련주, 제약 바이오주, 자율주행주 등이 눈에 가장 띄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많이 빠졌다. 반등 가자! 불금, 질토, 편일 모두의 성투자 파이팅!